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김용태 위사람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함. 2025년 5월 12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김문수. 네, 다음은 나경원 위원장이십니다. 임명 다음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양향자 님이십니다. 양향자 위원장님께서는 반도체 AI 첨단 산업본부장으로도 임명되셨습니다. 네, 다음은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지원본부장이십니다. 앞에 죄송합니다. 임성대 다 가리고 있어. 네, 다음은 정희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윤재옥 총괄본부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재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정희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장동혁 님이십니다. 네,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강명구 일정단장님이십니다. 네, 강명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일정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조지현 메시지 단장님이십니다. 네, 조지현 상황실 메시지 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준태 전략기획단장님이십니다. 네, 박준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전략기획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신동욱 단장님이십니다. 예,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성훈, 이충형, 조용술, 박보경 대변인입니다.
네,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충형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십니다. 그리고 조용술, 박보경, 김혜지, 신성영 순서입니다. 네, 다음은 예. 네, 박보경,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십니다. 네, 김혜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민국, 최은석, 장성호, 윤희숙 단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 부대변인 신성영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 부대변인 최인호 씨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민국 공보단장님이십니다. 네, 최은석 공보수석 부단장이십니다. 네, 다음은 윤희숙 공약개발 단장님이십니다. 다음 순서는 박형수, 박덕흠, 이미자, 강승규, 서지영, 박수민 단장님 순서입니다. 네, 박형수 원내대책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서가 박덕흠, 이미자, 강승규 본부장님 순서입니다. 네, 박덕흠 조직총괄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이미자 직능총괄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 순서는 강승규, 서지영, 박수민, 김정재, 이상휘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강승규 홍보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서지영 홍보본부 홍보기획단장님이십니다. 네, 박수민 홍보본부 뉴미디어 컨텐츠 단장님이십니다. 네, 다음 김희정, 이인선, 정점식, 주진우, 장영아, 노승권 단장님까지 서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재 미디어 본부장님이십니다. 이상휘 미디어 본부 국민 사이렌 센터장이십니다. 네, 다음 순서가 김희정, 이인선, 정점식, 주진우, 장영아, 노승권 단장님 순서입니다. 네, 김희정 방송토론기획본부장님이십니다.
이인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장영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 진실대응전략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승권, 이현승, 김재원, 박충권, 이종배, 김선교 단장님 순서십니다. 김문수 대통령님 화이팅! 네, 노승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 법률지원단장님이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현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재원, 박충권, 이종배, 김선교, 이만희, 이용, 네, 조배숙, 송원석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김재원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장님이십니다. 넣어주세요. 앞에. 네, 박충권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 부실장이십니다. 네, 다음 순서 이종배, 김선교, 이만희입니다. 이종배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 특보단장이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만희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 수행단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용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 수행부단장이십니다. 다음 순서는 조배숙, 송원석, 김성원, 유상범, 김미애, 조승환 단장님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장님, 네, 다음은 송원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한민국 경제재건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다음 순서는 김성원, 김미애, 조승환 단장님 순서입니다. 네, 김성원, 예. 그럼 조승환, 네, 단장님, 예. 조승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부혁신단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선대위가 이렇게 발대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락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장이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침체를 느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사하시는 상인들이나 또 장보러 오시는 식당의 자영업자분들 또 소비자분들 모두 다 이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또 많은 농산품이 미나리부터 고추 여러 그 농산품이 나오는데 농민들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시장에서 잘 팔아야만 농민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품을 제대로 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농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 그 시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만나서 소통합니다. 서로 반가운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우리 박충건 국회의원님 아까 여기 오셨죠? 박충건 국회의원님, 예,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박충건 국회의원님은 북한에서 몇 살까지 사셨어요? 23살까지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장마당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토크를 좀. 이리 오시오. 맞습니다. 예, 장마당에서 우리 많은 꽃제비들이 예,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산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에 가면 미나리도 다듬다가 버리고 뭐 고사리도 다듬다가 버리고 뭐 마늘도 이 껍데기 버리다 보면 좀 먹을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 이런 것도 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버리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쥐를 잡아 먹어야 되고 쓰레기를 잡아 먹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되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시장이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소중한 시장 경제, 이 시장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시장에서는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다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가격을 전부 당에서 매깁니까? 국가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그러니까 국가의 가격 통제, 국가에서 정하는 가격보다는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북한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이 배급 경제보다는 국가 계획 경제에 의한 배급 경제보다는 시장 경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점 거죠.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제 국가가 제가 내일 아침 뭘 먹고 싶은지 뭘 입고 싶은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 경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 다 붕괴되면서 가격 통제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그 가격을 결정하고 또 시장이 없으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산당의 수령님께서 모든 뭐 고추값이든지 마늘값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국가와 당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농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소비자가 또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바로 시장과 또 생산자와 또 소비자가 시장에 만나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상품이 유통되고 서비스가 유통되는 이것이 시장 경제 맞죠? 네, 맞습니다. 북한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의 시장이 자유롭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풍요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가 풍요를 가져오고 풍요가 바로 시장에 가면 버리는 것까지도 북한의 꽃제비들이 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죠? 그럼요. 예. 북한에서 정말 이 부모 없고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주워먹고 하던 그런 친구들도 오게 되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정말 풍요로운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유통일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게 좀 과격한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통일은 자유통일이라 해야지 공산통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중권 의원님은 우리 당에서 소중한 젊은 분이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20대까지 북한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이 생생하게 태어나서 23살까지 예.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친구들 아직 남아있죠, 북한에? 네, 아직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짧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39살인데 아직 이렇게 젊은 모습이지만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은 지금쯤 거의 정말 많이 늙은 모습들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에 처한 이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과 억압과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늙어가는 우리 젊은 박중권 의원보다 같은 나이지만 훨씬 늙어버리고 빨리 죽어버리는 우리 동포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죠? 네,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어느 국민의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화이팅! 네.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까? 민주당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진보당은 못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양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북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잡혀갔겠죠? 잡혀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야 되고 네. 심하면 총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중권 의원님 볼 때마다 정말 북한에서 여기 온 것은 그냥 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천당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부터 꾸준히 정말 그 인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수십 년간 이렇게 외쳐왔지만 그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것이 정말 김일성이 그 옛날부터 정말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나 풍요로웠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원래 정말 부족한 것이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딛는 그 순간 세상은 원래 이렇게 풍요로웠구나. 이 풍요를 가져다준 그 근본 답은 그리고 그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시장경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자유와 풍요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당은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롭다, 풍요롭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까?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 사회의 패배주의와 해위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바로 옛날에 제가 이 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북한에 살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말, 진보당이 하는 말, 이런 말 하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이 미제국주의자의 신식민지가 아니냐. 일제시대 청산 못한 일제 식민 잔재들의 모인 정당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잘 지냈고 평화를 해야지 무슨 군대가 필요하냐. 북한하고 그냥 딱 끌어안고 그냥 포옹하면 끝나는데 왜 군대를 만드느냐. 총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자. 이런 식의 황당한 공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죠, 와보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너무 모릅니다. 제가 2003년부터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곳은 북한의 핵 전력의 핵심인 ICBM을 만드는 연구하는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무기 개발을 멈춘 적이 없었고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관계가 가장 좋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ICBM과 핵 개발에 불악세를 밟았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의 핵 전력, 무기 시스템들의 고도화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국민의힘,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 이러한 방향,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박중권 의원님 친구들이나 아이들처럼, 북한에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 또 아이들,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또 보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국민의힘 빼고는 할 수 있는 당이 없죠.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좌파를 다 해봤고, 여기 우리 박중원 의원 또 어릴 때부터 김일성 수령님 만세 이런 거 하고 살았죠. 탈북하기 전까지 체제 수호자였습니다. 체제 수호라는 게 뭐 북한 체제죠. 북한 체제 수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이기는 것은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올바르게 또 우리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화이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네. 자유통일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의원님도 해주시죠. 자, 국민의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자유통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통령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아 수락한 상태여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생각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개혁 비전을 말씀드려야 하나 아직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전국위원회 인준 절차가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결과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의 비대위 활동과 지난 계엄 이후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개혁, 그리고 통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의 핵심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매도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대립의 장벽을 넘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국민도, 탄핵을 반대한 국민도 모두 각각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괴로움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치 개혁의 길은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자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87 헌법체제의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속에서 보수는 중도를 빼앗겨 왔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보수의 정치는 원래 논쟁하고 선동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정치입니다. 보수는 선동적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공공선을 위해 소통하고 수기하는 민주주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협치형 정부를 설계하는 7공화국 개헌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수가 가야 할 정치개혁의 길은 미래 세대가 스스로 길을 여는 정치입니다. 통합은 국민을 유혹하는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건전한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통큰 연대입니다. 통큰 연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잠시 내려놓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상처받고 떠난 세력들, 뿌리가 달랐어도 같은 상식,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잘못을 했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우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출범식 아주 성대하게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열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문수를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한미동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친중, 굴욕 외교를 선택할 것이냐, 자유의 문제이냐, 독재를 선택할 것이냐, 성장이냐, 퇴보냐를 묻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GTX와 판교 테크노 밸리를 성공시킨 경기도지사, 불법 대북 송금과 법화 유용을 의 부정부패 경기도지사, 그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의 국민은 청렴한 지도자, 깨끗한 지도자,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들이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입법 독재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배우자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후보 본인의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남편 이재명의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서 경기도 법화를 쓰다가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기도 예산 법화를 함부로 쓴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부부 경기지사 8년 했는데 또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법화 유용 문제 또 부인의 문제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감히 국가의전설 3인 대법원장을 향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도 대법원장 특검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마치 나치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했던 짓을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4일 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확정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서 망신 주겠다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고 헌정 질서에 대한 조직적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은 헌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헌법 파괴를 묵인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의회 쿠데타를 용납할 것이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6월 3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호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대전 현충원 행사를 지금 출발하셔도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 저 지금 진행하는 분들이 난립니다. 예. 예, 출발.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회자가 정정당당 김문수 선창하면 네, 참석자분들께서는 승리한다로 답해 주시고, 네, 국민과 함께 김문수와 함께라고 제가 선창하면 앞으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정당당 김문수 승리한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정정당당 김문수 하면 참석자분들께서는 승리한다로 답해 주시고요. 국민과 함께 김문수와 함께라고 제가 선창하면 앞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정당당 김문수 승리한다. 승리한다. 국민과 함께 김문수와 함께 앞으로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 다음 일정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보내드리고요. 네, 저희 오사카 만국 박람회의 한국의 날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에 있는 한일 우호 중앙협회 회원 800명이 모여서 행사를 내서 제가 일본 의원들을 많이 초청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 있다가 오늘 출범식 하는데 빠져서 안 된다 그래서 일정 다 취소하고 일본 의원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선거 많이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 선대위 체제 정비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또 20여일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시험 공부 평소에 잘해놓아도 막상 시험 왔을 때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하고 열심히 하면 비록 우리 잘못한 것들 있지만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면 또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만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김문수가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국민들에게 우리가 설명하면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선거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엄살을 부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모욕을 주고
임기가 남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집권하면 대법원장을 또다시 김명수처럼 수족같이 움직이는 사람을 넣어서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있을 수 없는 독재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벌써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또 그리고 후보의 자질이나 인품으로 보아도 이렇게 청렴하고 훌륭한 후보가 우리 김문수 후보라는 것을 목 놓아 외치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십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견마저로를 다하겠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한 번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김문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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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그러면 네 이것으로 그럼 다음에 또 나경원 선대위원장님. 예, 그러면 네 저희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들께서 아직 말씀 다 못하셨지만 네 그러면 이것으로 네 저희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